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JTB 총선 토론 쭉 계속됩니다. 각 가정마다 아마 선거 공보물이 배달됐을 겁니다. 혹시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동네 후보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책과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JTB가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TV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JTB 총선 토론회 오늘 벌써 6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익산을 선거구 순서입니다. 익산을 선거구에는 모두 6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지요. 그 가운데 JTB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3분의 후보 오셨습니다. 자,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순서 그리고 좌석 배치는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조 연설 열어주실 분 민주당 한병도 후보고요. 기조 연설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병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우리 익산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주, 다음 가던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 저 한병도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힘있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 내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시간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민생당 조배숙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또 전북 도민 여러분, 기호 3번 조배숙 후보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익산 발전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것 3가지만은 꼭 살펴주십시오. 첫째, 국회에서 누가 힘이 센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 최다선 의원은 국회에서 힘이 셉니다. 둘째,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보듯이 좋은 야당은 국난 극복에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조배숙은 국회에서 국회를 움직이고 그리고 코로나 국난 사태를 극복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의당 권태홍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전북도민 여러분, 장전마을 해결사, 익산 살릴 경제 전문가 권태홍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고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공약 발표 이전에 반성해야 합니다. 장전마을 집단 안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오염, 우량기업 넥솔론의 파산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벼랑 끝에 서 계십니다. 이제 정치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익산경제 파산 위기입니다. 서민들과 함께 해온 사람, 함께 해갈 사람, 오직 일할 사람만 보고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3분 후보의 기조 연설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봐서
4번의 상호 토론과 제가 드리는 2개의 사회자 질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 주제 그리고 사회자 질문은 이 후보들에게 전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참모들이 써주는 모범 답안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호 토론 때는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3차례의 찬스 발언을 쓸 수 있는데 3번째 상호 토론 때까지 기회를 모두 소진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입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인데 이 순서 때가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주고받기식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너무 질문,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좀 던져주시고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가 좀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후보당 4분의 주도권 드리면서 토론 주제 말씀드리지요. 다들 고민하셨을 문제입니다. 익산의 인구는 30만 명이 붕괴된 지가 오래됐고 지난해 말 현재 28만 8천 명으로 28만 명 선 붕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회의원 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인구 감소 어디에 원인이 있고 대책은 무엇라고 보는지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배숙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네, 먼저 한병도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KBS 라디오 토론에 좀 불참하셨어요. 좀 유감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 권태용 후보와 둘이서 했는데요. 좀 이것은 좀 오만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인구 유출 문제가 나왔는데 좀 심각하죠. 예. 물론 저도 대표 정치인으로서 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항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또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후보께서는 그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익산의 인구 유출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은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일자리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공약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일자리 문제 공약은 그 공공기관 유치가 뭐 대표적인 것입니까? 예, 공공기관 유치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현재 우리가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 클러스터에 많은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분양률을 높이고 가동률을 높이면 가장 시급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유치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조배숙 후보님께서 뭐 주장하시는 국가 정원 또 다른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공기관 유치도 16년의 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16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길어졌던 거는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빠르게 추진을 안 해서 이것을 빠르게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유치하겠다. 또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16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MB와 그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좀 제 생각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그 우리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그 일자리에 그 갈급한 그 청년들한테 와닿는 그런 해법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아니 이제 네. 물론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를 좀 희망사항이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또 권태용 후보께서도 그건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답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게 없고요. 지난번에 인구
유출 위기 지역인가요? 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고용 위기 지역하고 또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은요, 현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GM이 대기업이 철수하면서 바로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네, 인구 이제- 유출 위기 지역이라 하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후의 정책을 예, 조배수 좀 더- 후보가 주도권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과연 그 인구 유출 위기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이어서 예. 그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병도 후보의 공약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숭이 가고 이것이 과연 해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정부수석을 지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조배숙 후보가 가진 4분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권태영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텐데 토론은 곧 대화지요. 두 분께서 말씀 나누실 때 눈빛을 좀 교환해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권태영 후보께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급적이면 대화는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만 하시니까 좀 쓸쓸합니다. 예.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익산시의 연도별 인구 현황입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14,38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인구 사회적 전출 인구에 많이 잡힙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익산을 떠나는 것일까요? 아까 일자리 문제를 얘기할 때 우선 무엇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넥솔론을 회생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우리 한병도 후보는 이제 공공기관 2단계 유치, 우리 조배숙 후보는 이제 국가정원을 통한 1,000만 명 관광시대 이걸 제1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근데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 있어 제가 들으면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점은 실제로 10개 혁신도시에 주로 2단계 공공기관 유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그동안 계속 고민되고 토론되어 온 걸로 아는데 익산에 무슨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혁신도시를 익산에 새로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빠른 일자리 정책은요. 물론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급한 일자리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계획이 돼 있는 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는 현재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용역 10개 혁신도시에 주로 2단계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토론들이 상당히 주로 되어 왔는데 예. 익산에 어떤 공공기관을 어디에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예.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 당에서 조사한 것은 122개 기관 정도가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이 각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수가 있어서 122개에서 이제 400 몇십 개까지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당에서 파악한 건 한 122개 네, 기관 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120 공공기관을 익산에 어떤 공공기관을 어디에 어떻게 유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네요. 왜 그러냐면 현재 그 기관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 그 결과가 본인의 나오면 공약이라기보다는 현재 정부의 그 용역이 발표되면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겠습니다. 이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는 빠르게 추진의 동력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122개 합니다. 기관이 어떤 기관들인지 잘 아시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기관이 중에서 있는데요. 익산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관목이나 아니면 주로 혁신도시에 유치하겠다는 앞으로의 주로 계획 이런 것들이 유치해 봤을 때 익산에 뭔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그에 따른 좀 구체적 고민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예. 조배숙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만경강 그 고수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명한 전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되어야 국가정원을 설치 가능한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근데 제가 왜 지금 현재 만경강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조금 이따 아니 예. 그 지금 그 부분은- 새만금 수질하고 연관돼서 그래요. 그 문제는 고민 안 해보셨죠? 그 부분은 지금 결국 왕궁 축사 문제가 좀 왕궁 있거든요. 축사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가장 예. 중요한 것이 왕궁 축사 문제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시죠? 찬스 발언도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병도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번 토론 때 우리 조배숙 후보님께서 인구 유출 대책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국가정원의 어떤 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인구 유출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방송에서는 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정원은 제가 이제 1호 공약으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과연 국가정원 하나만으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큰 인프라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민은 지금 이 인구 유출 문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익산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특히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에서 힘 있는 4선 의원이 되면 어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된다고 하셨는데 4번 국회의원 하시고 5번 국회의원 하시면 정말 어떤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은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러니까 국가정원도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들어와 있는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그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50%가 분양이 됐고 33개의 그 업체가 가동 중이고 지금 11개 업체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많은 그 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해서 인구 유출을 막겠다. 지금 그 네, 말씀이신 거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예, 국가 산단에 이 청년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런 새로운 그런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의 네. 요지는요.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네. 조배숙 의원님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뭐 호텔 관련된 것도 없고 문화관 뭐 네. 관련된 이런 것도 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조배숙 의원님 임기 중안에 인구 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네, 발생을 이 부분은, 했고 예, 과연 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제가 말씀을 이제 이 드리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인구 유출의 그 원인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데요. 우리 익산은 군산의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대우 그 GM 대우의 협력 업체들이 2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타격을 받으면 익산도 따라서 타격을 받게 됐고요. 따라서 그것이 상당히 큰 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산은 아니, 이제 그러면 이제 인구 유출 문제의 핵심이 우리 군산의 어떤 산업 기반의 붕괴, 어려움 통해서 인구 유출이 그것뿐만 아니라 심각해졌다는 이제 거예요. 넥슬론의 이제 파산도 포함이 됐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현상의 원인은 한 가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 것이 예, 복합적으로 잘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권태웅 후보님께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반도체 렉솔론 네. 웨이퍼 생산 네. 관련된 우리 네. 반도체 회사를 익산에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떤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회사가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예. 우선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가 주로 이제 가공 후 반도체를 생산하는 예. 그런 업체고 60%의 소재를 일본에 수입하기 때문에 예. 다만 태양광 웨이퍼도 일종의 반도체예요. 예.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좀만 개선하면 충분히 반도체 웨이퍼 예. 소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적은 투자로 지금 2, 3 공장은 완전 시설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 공장만 2, 3 지금- 공장 완전 네네. 됐고 1 근데- 공장만 그
그 관련된 시설이 남아 있는 근데 현재 이제 상태인데 폐수 처리 말씀을 마무리해 시설이나 주시죠. 전기 시설이 이런 지원해야 게 될 굉장히 것 잘 돼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뒤에 거기까지.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들께 모두 다 4분의 주도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선거 와중에 익산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고민거리가 가득 담겨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 부족하다면 다음 때 좀 더 깊게 토론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들께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질문이고요. 이번에 권태웅 후보부터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에 호남선 KTX가 개통됐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익산역이 KTX 정차역으로 이미 결정된 시기까지 계산해 넣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KTX가 개통되면 익산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현실은 익산 시민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 교통이 편리해지면 둘 중에 하나의 효과가 생깁니다. 인구가 매우 잘 유입되거나 매우 잘 유출되는 문제죠. 제가 지금 중앙당 사무총장으로 익산에서 매일 새벽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산역까지 1시간 1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익산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익산에 정말 살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근데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넥솔론 파산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소는 익산에 두고 계신데 익산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KTX 개통 이후에 익산의 인구가 더 잘 유출되는 이런 상황들은 익산의 현재 경제 상황, 또 익산의 환경 오염도 이제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악취가 지금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익산에서 먹고 살면서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다. 이걸 만들면 오히려 KTX 개통된 효과가 아주 순기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병도 후보의 답변 궁금해집니다. 예, 우리 KTX 익산 정차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익산이 아니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익산을 만들 수도 있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요. 현재 장항선과 연관이 돼 있고 호남선, 전라선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새만금에서부터 대구까지 동서간 철도 연결도 그 중심에도 우리 익산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익산역이 정말 앞으로 더 명실상부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여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희 스스로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로 조배석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KTX는 우리 익산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고 그리고 또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블랙홀 현상처럼 수도권과 그 가까운 거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뭐 쇼핑이나 의료나 이런 쪽을 수도권에 가서 하는, 또 그래서 블랙홀처럼 인구 유출이나 이 지역 상권이 오히려 또 어렵게 되는 그런 그 역기능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익산역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복합 환승센터, 업무, 판매, 상업시설을 넣는 그 컨벤션 기능을 가진 이런 그 역세권 이 개발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전국 각지에서 용산역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또 회의도 하고 결국 이제 컨벤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각도를 새롭게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질문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보셨을 그런 문제였겠지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상호 토론에 모두 주제를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주제가 없습니다. 예, 자유 주제고요. 성격이 방식은 급하시네요. 방식은 대략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방식과 같고 이번부터는 주제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많은 주제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하셔도 좋고 또 새로운 주제를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한 후보당 역시 4분의 주도권 드리고요. 이번엔 한병도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그 조배수 후보님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요. 사선 의원은 여야를 떠나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된다. 사선 의원에 당선된다면 익산의 가치를 2배로 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3선에서 4선 되셔가지고 익산의 가치를 2배 올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보기에 따라서는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 물론 뭐 성심성의껏 어느 우리 국회의원이 지역에 깊은 애정과 발전을 위해서 뛰지 않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4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을 했던 아주 심각한 인구 유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큰 틀에서 우리 조배수 의원님 하신 게 뭐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인사 말씀 하실 때 이제 5선이 되면 5번 국회의원을 하면은 더 큰 힘으로 마치 우리 익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4선에서 5선 되면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국회는 다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5선이 된다고 하면은 국회의장단에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국회에서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조배수 합니다. 의원님, 제가 그 국회가 다선 의원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봤고요. 국회는 현재 국회 구조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 네.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을 논의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지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많은 5선님들 5선 된다고 특히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국회 부의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상임위원장도 보면은 초선이 하지 않습니다. 재선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륜을 갖춘 상임위원장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하고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협상도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제가 그건 중심으로 이해를 하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러면 저희 지금 당도 교섭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미리 그렇게 뭐 평가절하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섭단체가 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우리 도민들께서 현재 민생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고 굉장히 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4선 4번의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한 번에 더 선수를 연장한다고 과연 우리 익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저의 여태까지 어떤 활동이나 그런 열정 이런 걸 보시고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익산을 좀 빛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우리 권태웅 의원님께도 시간을 나눠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반도체 관련된 문제는 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거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토론 많이 해주셨는데 조용조용하게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만 날이 좀 서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이번엔 조배수 후보께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한병도 후보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민주정권 재창출해야 되겠죠. 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민주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들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저는 짐이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소된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 몇 명입니까?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병도 후보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지사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한병도 후보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달 23일 재판을 받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저는 정치적인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 생각을 했다면 그 공천 신청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익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요? 공천을 제가 뭐 받은 건 아니고요. 경선을 통해서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거고요. 그러나 일단 경선도 그리고,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배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우리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소되고요. 공소장에는 공소 내용과 관련 없는 대통령님을 조선일보에 의하면 35번을 언급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정치적 주도권이니까요. 검찰의 그 주도권 의도가 얘기니까. 무엇입니까? 예. 자, 저는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병도 후보에 대한 기소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만 지난- 하면은 그걸 믿으십니까? 지금 아니요, 검찰을 믿으시는 아니요, 겁니까? 검찰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그 기소하진 않죠. 충분한 그것을 조배수 의원님,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기소가 없었다는 걸 정말 자신하십니까? 아니 충분하게 검찰에서? 아니죠. 그리고 또 이건 또 법원에서 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김경수 지사도 검찰이 노린 게 그렇게 그런 거 아닐 걸까요? 김경수 지사도 그렇게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병도 후보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그 뭐 임동호가 이렇게 뭐 이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동호가 어떻게 진술했냐는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저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 정한석 선임 행정관에게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했느냐, 그리고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게 임동호에게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해보라 지시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제가 검사, 판사, 변호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이 경남지사 보세요.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됐고 법정 구속이 돼서 경남도는 아니, 지금-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한병도 후보가 당선이 돼도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재판 때문에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게 된다면 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익산은 또 제대로 발전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병도 그 후보께서 이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출마를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도 감안하면서 출마한 것은 좀 너무 그 무책임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찬스 발언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예, 찬스 발언을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검찰의 기소는 정말 무리하고 정치적인 색채가 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대통령님을 왜 35번을 언급해서 마치 대통령님의 주대하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뉘앙스를 비치는 것,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소장 아닙니까? 그리고 23일 날 검찰 인사가 있는데 22일 날 인사가 있는 전날 이 검찰 간부들이 모여서 기소를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날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합니까? 그리고 제가 개입을 했다는 것이 임동호의 자리를 제안해서 매수를 했다는 건데 임동호 본인이 내가 자리를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기소입니다. 예, 1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태영 후보께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뭐 오늘 솔직하게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병도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한병도 후보가 갑쪽 경선에서 떨어지고 익산 을 쪽으로 다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전화를 주셔서 같이 뵙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왜 이렇게 험한 결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점잖은 반문이었지만 익산 을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무시당하고 사실 자존심 상했다. 이제 이러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TV 토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한병도 후보가 좋은 정치를 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검찰 기소가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서 제가 공수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도 제가 매우 잘 압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을 창당 때부터 해산 때까지 같이 해왔기 때문에 매우 잘 알고 오래된 인연입니다. 2018년 2월 12일 날 울산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몇 시쯤 전화를 하셨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 모르겠습니다. 낮인가요, 지금 이제 저녁인가요? 아니요, 검찰이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시간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법정 과정에서의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 구체적인 내용을 2월 말씀드리는 12일 날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청와대의 근무 시간이었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업무 이후에 전화를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조배수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냐 그랬을 때 대통령을 위해서 청와대에 일을 하는데 사적인 전화를 받을 수 있냐라고 응답을 하셨고 임동호 위원장과는 개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친밀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비 일학일지 실제로 그 통화를 하신지는 뭐 본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울산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전날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공수처에 거론이 돼 있어서 그게 만약 근무 중 전화라면 상당히 심각할 개연성이 많다 이런 거고요. 민변 소속 변호사 한 사람은 이런 우려를 했어요. 공소장을 뜯어보면 범죄 혐의들을 증거 없이 꾸며낼 수는 없는 부분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저로서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산 시민들이 한병도 후보를 선택해서 일을 좀 맡기면 어쨌든 일이 잘 되고 쭉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잘못되실 뻔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선거법 위반 상황인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00%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현재 후보자 매수죄이기 때문에 최소 형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후보자 매수죄의 최소 형량은 5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받게 되어도 당선 무효를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정말 이제 사실 권태웅 후보님이 이런 네. 질문을 할 아니, 뭐 거라는 건 제가 사실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사실 10초 내에 마무리 저는 주십시오. 기소를 할 찬스 거라고는 쓰겠습니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해서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권태영 후보께 1분의 시간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주십시오. 예. 세상 일은 모릅니다. 저는 한병도 후보가 매우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럴 때 나의 입장이 중요할 때도 많지만 결국 정치인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오늘 한병도 후보의 문자를 보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싶다 이런 건데 큰 부담이 들 수도 있다. 제가 한병도 후보라면 아마 깊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 대표라면 아마 깊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1분입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 마치게 될 텐데 혹시 찬스 발언 쓰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찬스 발언을 쓰면서 상호 토론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짧으니까 좀 어렵겠지요. 예,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1분 예,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시민들로서도 큰 상처를 받고 또 이 보궐선거를 하는데 과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의도, 나의 생각 이것보다 훨씬 책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의 책임 윤리에 대해서 한번 한병도 후보에게 꼭 여쭙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권태웅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떤 제가 우리 민주당의 대변인의 말씀 저희들이 기소되고 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기소는 꼭 80년대에 날도된 조직 사건을 보는 듯하다. 그거 제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국 기소를 임동호 너무, 후보나 그 자주 민주당의 보는 얘기나 탓에 여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권태웅 한병도 후보님도요, 후보가 후보로서 기본 전제는 정치인으로서 검찰의 책임 윤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자,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JTBC 특집 총선 토론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지요. 이번엔 조배숙 후보부터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역시 많이 고민해 보셨을 그런 문제입니다. 익산에는 백제의 찬란한 그런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와 석탑, 그리고 왕궁리 유적, 무왕과 선화공주 이야기, 이런 역사적 자산이 풍성하지만 관광객은 북적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숙박하고 가는 체류형 관광은 더욱더 아쉽습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익산은 천년 고도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또 유네스코로 등재되어서 그건 우리의 큰 자랑이죠. 그런데 미륵사 석탑 그리고 백제 왕궁터, 국립익산박물관 이런 그 유산들이 좀 지금은 섬처럼 떨어져 있어서 일회성 방문으로 그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그리고 또 체류형 관광을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백제 왕궁, 미륵사 석탑 그리고 또 국립익산박물관을 여는 세계유산길, 세계유산 순례길을 만들어서 제주 올레 버금가는 그런 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체류형이 문제입니다. 야간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홀로그램이나 레이저 쇼로 미륵사지 복원 형태 그리고 예. 왕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특색 있게 한다면 저는 예. 밤에 하기 때문에 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태웅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체험할거리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맛있는 세계 문화 역사 도시 이러한 상상, 이러한 개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미륵사지를 저는 완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륵사지 앞에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특화한 호텔이나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해서 익산을 명상과 사색의 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1번 국도 왕궁 유적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걸 지화하고 그 위에 이 다문화 여러 가지 국가 문화 또는 어떤 식품 이런 것들이 두루 존재하는 다문화 테마파크를 거기에 형성을 해서 우리 익산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원대가 이런 백제문화 연구의 어떤 메카로 되도록 하고 각국의 어떤 지도자들, 문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러한 포럼들을 진행을 해서 발전 방안을 매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한병대 후보의 답변 1분입니다. 예, 지난 명절 때 우리 익산에 미륵사지와 금마 관광지 주변에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셨습니다. 하지만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그곳만 구경하고 다 밖으로 떠난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점형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해놔서 우리 관광객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류형 거점형 이런 걸 조성을 하려면은 우리 이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익산이 문화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만경강의 백리길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태를 조성을 통해서 또한 여유 있게 외부 관광객들이 느리게 걸으면서 만경강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금 고도보전 사업이 앞으로도 한 5년 남았는데 1,400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익산 시민분들, 익산 유권자들께서 이에 대한 정답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상호 토론을 좀 갖겠습니다. 주도권 역시 4분씩 드리고요. 찬스 발언을 쓸 수 있는 것은 이번 순서가 마지막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권태우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만경강을 얘기를 하시니까 만경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만경강의 여러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분에게 동시에 여쭙습니다. 개발을 못한. 예, 만경강 고수부지 예전 농사도 지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했지만 전혀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건 이제 그게 국유지 하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관리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 농사도 짓고 다 이용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전혀 이용을 사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예, 또 수질 관리 문제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핵심은 새만금 수지를 3급 담수로 만들겠다. 이러한 무모한 목표 때문에 왕궁 축사를 비롯해서 그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모든 B점 오염원이 철저히 통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해야 될 해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 두 분은 입장을 그 질문에 내지 않으셨던데 간략하게 입장을 좀 OX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 해수유통을 올해 결정하는 게 찬성하십니까? 두 분.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하셨습니까? 했는데 그 질의서에 대해서 그 답변을 했는데 그게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저는 그 해수유통 해야 된다고 그 찬성의 표시를 의원이 했습니다. 되시더라도 올해 새만금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 이러한 소신들은 분명히 가지고 가시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조배수 후보 마지막 한번 더 질문했습니다. 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되시더라도 새만금 분명히 해수유통 올해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신들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가시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새만금의 오염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차피 금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자. 이게 아직은 제 입장이 입장입니다. 없으신 겁니까? 네. 새만금이 왜 20년 동안 4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 지금 5급수, 6급수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만경강과 익산 발전에 굉장히 기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익산만 자꾸 얘기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근데 그동안 4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는데 수질이 5급수, 6급수일까요? 두 분 모두 질문드립니다. 예, 그게 지금 4조 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 만경강 이런 수질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새만금이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그 염분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지속돼서 위로까지
좀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이런 현상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뜻 비슷한데 잘 좀 애매하네요. 좀 한 말씀 한번 조배수 의원 말씀해 주시죠. 국가정원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물론 이제 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새만금 왜 수질이 수질 그렇게 개선이 되는 안 것은 되는지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완공 축사 매입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는데 새만금 담수 계획 자체도 처음에 농지 100%일 때 계획이고 지금 사실은 큰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5급수, 6급수일까?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3m 위는 민물이고 3m 아래는 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짠물이 비중이 무거워서 위아래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위아래가 자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가 투과가 안 돼서 밑이 썩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 없이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 만경강이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제가 없는 사실은 되지 않는 사업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제가 좀 찬스 발언을 예,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물론 새만금 수질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경강이라는 그 우리의 그 생태 자원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네. 저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이 국가정원 하면서 또 시간도 걸리고요. 또 일반 정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춘포지구 부분은 상당히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만경강 지킴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 그리고 또 희귀동물이 2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는 새만금 운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올해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5년간 유예하자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국가정원을 주장하는 조배숙 의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만경강도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답변지에 답변도 알겠습니다. 안 하셨단 말이죠. 조배숙 아니죠. 제가 후보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분명히 조배수 답변을 후보의 했다고요. 1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더 쓰실 수도 있습니다. 글쎄 제 얘기하는 도중에 권태영 후보가 답변을 들어오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발표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아까 권태영 분명히 후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 발언하실 분명하게 시간이 해수유통 아닙니다. 해야 된다. 네네. 이 부분을 그 환경단체인가요? 거기다 답변을 보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랬는데 찬스 발언 그것이 쓰실 게 누락이 아니면 됐어요. 거기까지 그건 듣겠습니다. 오해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병도 후보에게 이번에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번에는 우리 그 권태영 후보님께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륵사지 완전 복원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미륵사지 현재 부지를 전체 완전 복원하겠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이제 미륵사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미륵사지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며 가시며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미륵사지 완전 복원을 말씀을 드린 거는 시간이 안 움직이는데요. 제가 미륵사지 완전 복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미륵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월 24일부터 물론 박물관은 지금 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뭔가 황화가 부족한 거죠. 와서 보기에. 그래서 예전에 과연 백제 때 그 미륵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복원을 통해서 현대인들에 맞게 그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보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터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지금 그런 말씀과 취지로 들립니다. 예전 미륵사지를 완전 복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면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왜 압니다. 그러냐면 현재 이제 2015년도에 우리는 그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문화유산 네. 지역으로 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원을 하려면은요, 이 사실에 입각한 실증적 자료 외에는 그 유네스코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려면 국제 그 문화유산을 철회해야 되는 양면적인 문제가 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문제를 실증적 자료가 없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유네스코가 반대를 해서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걸 복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불가능하다- 미륵사지를
복원하겠다는 건지 예, 말씀해 주시죠.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미륵사지에 대해서 지금 석탑 말고는 사실 터만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륵사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복원 가능한 데까지 한번 복원을 해보자는 그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을 완전 복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이제 제도하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공약을 적당히 복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완전 복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연구하고 한번 같이 그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방향 자체가 사실은 그쪽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지금 탑하고 지금 제한적으로 가능한 만큼 예전에 있었던 그게 그런 탑 수준이기 하나를 때문에. 하는 것도 얼마나 지금 현재 어렵냐면요. 네. 우리 동탑은 9층짜리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현재 서탑은 6층짜리 이상을 현재 모양 그대로 하느라고 6층 이상을 복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탑 하나를 복원을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 자료가 없으면 어느 절터 하나 새롭게 복원을 할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거꾸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미륵사지를 완전 복원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고증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일부라도 사실 거기에 복원의 노력과 과정이 진행되는 그 자체가 이야기거리고 그 자체가 볼거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마백문화연구에서 상당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했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추정적인 내용이 주로 이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증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우리가 복원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이 실증적 자료가 없으면 복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우리가 그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자료를 그대로 복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빛 관련된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의 콜로세움 근방에 가보니까요. 이걸 유네스코의 똑같은 문제로 그 복원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대체해서 빛으로 어떤 쏴서 상상을. 그 형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밤이 되면 그것도 이런 것들 좀 좋은 형상화시키고 대안, 홀로그램이 어려웠을 때. 홀로그램이 더 현재는 작은 것만 구현하는데 예, 시간이 못 나중에 됐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네. 이런 예.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예, 생각이 시간이 듭니다. 됐습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그 예. 타이머가 안 돌아가가지고 한 1분 예, 정도를 조금 좀 더 더 드렸습니다. 주신 것 같아요. 양해를 해주시면 예, 그리고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그 저기 토론을 하시는데 두 분 토론하시는 사이에 찬스 발언을 쓸 수 있나요? 가급적이면 마무리 된 다음에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도 지금 권태용 후보님의 그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저도 이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부터 미륵사지 복원, 또 경주는 황룡사지 복원.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되기 이전부터 이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됐고, 그래서 지금 부여에 보면은 그 백제 재현단지가 있습니다. 거긴 복원이 아니고 그냥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원이 아니고 재현이 아닌가. 지금 우리 권태용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 복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재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재현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를 좀 잘못 쓰신 거죠. 복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밤에 이게 또 체류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밤에 와야 되는데 밤에 오게 하려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 그 홀로그램 그리고 또 레이저 쇼로 알겠습니다. 과거의 미륵사지가 어땠다. 과거의 백제 왕궁터가 어땠다. 이걸 예, 보여주면 알겠습니다. 엄청난 이게 관광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조배수 후보께 마지막 주도권 시간이 주어집니다. 4분. 예. 그리고 찬스 발언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예. 찬스 발언 기회가 어떻게 몇 개씩 남아 있는지 권태용 후보 한 번, 조배수 후보 한 번, 한병도 후보 2번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한병도 후보에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기소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무소속 배수연 후보가 뭐
공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 보셨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궁금한 점. 기소된 범죄 혐의자로서 공천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익산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또 당선과 재판 후 예견되는 보궐선거 발생 시 보궐선거 비용의 귀책 문제에 대한 한병도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검찰의 기소를 가지고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결론을 하고 저는 무죄 추정에 의해서 방어를 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낼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게 답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은 또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고, 물론 무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유죄가 나왔을 때 우리 익산시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한병도 후보의 입장을 저희가 물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또 설사 본인이 억울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소되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재판 과정이 지난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도 좀 재판 때문에 좀 괴로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1년 동안 이 의정활동이나 지역구를 추스리지 못해서 이 지역의 익산의 발전이 그만큼 뒤처졌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자, 답변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배수 후보께서.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답변 이미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네. 다른 문제를 그럼 제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낭산 폐석산 문제인데요. 지금 이 낭선 폐석산 문제가 터지자 이제 저는 정부의 그 행정 대집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환노위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정말 환경부 장관 담당자 기재부 만나면서 정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2018년도에 그 침출수 처리에 대한 예산을 정말 억지로 우격다짐 식으로 해서 따왔고, 그리고 또 올해는 68억의 그 폐기물 이적 처리에 관한 그 예산을 따왔습니다. 이제 행정 대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병도 후보님께서는 이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한병도 후보님이 익산 출신인데도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아무런 그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일단 청와대 수석 때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일 것인데, 아마 제가 어찌 이 낭산 폐석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뭘 해결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울산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데, 제가 말 까딱 잘못하면 아마 직권남용 이런 걸로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면서요, 이 문제 이번에 우리 조배수 의원님 노력하셨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거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조배수 후보가 찬스 발언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찬스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무수석 하시면서 제가 출마의 변을 봤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현안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이것은 지역민들이 고통받는 일입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저는 좀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재부, 환경부하고 싸우면서 모멸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후보의 현수막을 보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진을 걸었고, 그 대통령과 함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무수석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랬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은 익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한병도 후보가 2번의 찬스 발언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쓰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 2분을 저는 이게 마지막이죠. 예,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의 첫 번째 검찰 기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있구나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는 정치적 기소이다라고 이야기를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의심이 왜 정치적이냐? 공소 내용과 관련 없는 대통령님을 35번을 언급해서 이 내용이 마치 청와대 전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는 내용을 왜 저를 변호했던 그 변호인은 정말 이런 공소장은 자기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울산시장과 송철호, 송병기 씨와 제가 관련이 있었고 아는 사람들이고 만났다면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통화를 했어야 되는 거고 카톡이 있어야 되고 이메일을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이분들하고 제가 귀신하고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 자체가 그렇고 임동호와는 제가 한 20여 년 알고 지내는 친구입니다. 청와대도 많이 방문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언론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권태웅 후보님께서 제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 단계에 어떤 내용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승리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찬스 발언의 빈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권태웅 후보께 주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상호 토론 한번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번까지야 찬스 발언을 쓰셔야 됩니다. 상호 토론 저도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세 번째?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찬스 발언을 쓰겠습니다. 어제 공보가 도착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은 분들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후보자 전과 기록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 위조, 절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도가 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1986년도에 연세대학교 대의원회 의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 대의원회 의장은 총학생회가 탄압받아 날아가면 그 뒤에 총학생회를 이어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수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피해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우리 친한 친구 이 선생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위조해서 수배도 피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검거가 돼서 그걸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 또 불이익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집에 가서 가져왔다 이렇게 돼서 절도 혐의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호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JTB 특집 총선 토론에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 특집 총선 토론회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애초에 약속드렸던 시간은 4분인데 시간이 조금씩 늘어져서요. 한 후보당 3분씩 주도권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병도 후보가 먼저 주도권 가지고 행사하겠습니다. 예, 3분이면 시간이 짧네요. 먼저 조배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질문을 저번 토론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시민들,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좌절에 집을 구하기 평생을 일을 해도 집을 한 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좌절감과 상실감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문을 드렸던데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조배숙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자가 집을 여러 채씩 갖고 안 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배수 의원님 저번 말씀 때 우리 강남의 두 채, 강남 서초동의 두 채, 마포구 신촌 그 오피스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익산의 집까지 이렇게 네 채가 있으신데 저번에 그 공인중개사에 내놓았다고 하셨죠. 실제 내놓으셨습니까? 아, 그 팔려고 제가 여러 공인중개사에 번 내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그 부탁을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까? 지인들한테 그 제가 사실은 아니 집을 파는데 지인들에게 아니요, 제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아니요, 제가 바쁘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거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분께서 이 집을 어떤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으셨습니까? 지금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으시고 예. 서울 그 뭐냐 오피스텔, 네. 뭐 익산 집은 현재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집을 내놓으려고? 제가 서울에서 그 오랫동안 살면서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었고 제가 얘기한 그 또 하나는 그 어머님이 소유하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것을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번 토론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다주택자는 네. 지금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임대 사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 뭐 오피스텔까지 세 채나 서울에 세 채나 있으시니까 이걸 좀 임대 사업자로 돌릴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오피스텔도 뭐 아주 조그마한 거고요. 그리고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제가 세금을 납부를 했고, 그리고 네, 또 이 제가 바쁘기 때문에 그 언니에게 관리를 부탁을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팔아달라. 좀 그러면 익산에 예. 거주하시는 집 외에는 전부 매각할 의사가 그러니까 있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서울에는 또 제가 집이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그 부분은 이제 별도니까 제가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조배수 후보 이어가시죠. 네, 저 권태용 후보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넥솔론 사태를 얘기를 하시면서 넥솔론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넥솔론이 태양광 웨이퍼인 곳인데 이것을 반도체 웨이퍼로 전환하면 그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회생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은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반도체 웨이퍼인 곳은 300mm고 그리고 또 태양광 웨이퍼인 곳은 210 내지 230mm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맞지 않고 반도체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 또 이렇게 산업부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네. 그 OCI에서 최근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포기를 하고 이제 반도체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료 자체의 순도가 다릅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폴리는 잠깐만요. 그거 제가 잠깐만 대답을- 설명 잠깐 드릴게요. 99.9구입니다. 반도체는 99.119예요. 그만큼 굉장히 순도 높은 원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실제 그걸 인곳을 만드는 잠깐만요. 제가 여쭤봤으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핵심은 뭐냐면 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새롭게 그래서 그대로 이용하자는 예. 말씀을 드린 자, 바는 그러면은 없어요. 예. 새롭게 이제 그 신규 그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는 그래서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예가 있나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태양광을 반도체 그 부분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까? 태양광을 반도체로 전환한 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양광 웨이퍼도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그 자체가 순도가 다르고 실제로 그 만드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태양광 웨이퍼 같은 경우는 만들 때 그 도가니를 가지고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코츠 도가니는 딱 한 번밖에 못 쓰고
매우 순도도 높아야 돼요.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있겠죠. 아니, 그래서요.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그것을 부분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현재 넥솔론 공장을 그대로 해서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폐수시설, 전기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고요. 1조 가까이 투자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도 굉장히 유사한 공정에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해 왔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그런 부분에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완전히 공장을 새로 짓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가성비 거기까지 높게 하겠습니다. 할 수 예.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빡빡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권태영 후보에게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전마을의 마을회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2006년에 마을 주민들이 청와대에 함께 다녀왔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민들 중에서 과연 지금 몇 분이 생존해 계시고 몇 분이 돌아가셨을까요? 정치는 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를 구하러 다니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서민들 곁에 어려움을 경청하지 않는 것도 정치가 아닙니다. 지난번 토론했다 우리 한병도 후보께 17대 장전마을이 2001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재직한 17대 국회의원 때 왜 장전마을 한 번도 안 가보셨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는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장전마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는 가보셨나요? 아닙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됐는 대로 정말 꼭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전마을이 그렇게 익산에서 전국적으로 그 타임지까지 실려서 저 외국에도 굉장히 유명해질 정도의 비극인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예, 그걸 물론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하지 못한 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볼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 언론 보도나 또 여러 말씀을 들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일상이 바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가장 바빠야 될 일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곁에 달려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전마을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내 정치의 우선순위 무엇일까?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배수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낭산 폐석산 관련해서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몇만 톤을 이적하기로 한 합의인지 아십니까? 올해까지 30만 톤인가요? 30만 톤입니까? 30만 톤이면 대략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500억 정도. 5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68억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혹시 본인이 증액안을 내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4+1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한 것입니다. 4+1이 아니고요. 68억의 증액안은 제가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정미 의원을 통해 제출한 아니고요. 아니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추가 증액을 해서 온 아닙니다. 근데 아니죠. 저는 꼭 계속 그렇게 그거- 아니요. 저는 잠깐만요. 그거는 잠깐만 분명해야 말씀 된다고 들어보세요.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모든 이정미 의원도 예산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예산을 본인이 가져왔다고 아니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드리는 아니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할 수 있다면 조금씩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마무리 연설 드려야 될 시간 남아 있는데 막 주도권 행사하셔서 숨이 차실 수도 있습니다만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권태영 후보부터 먼저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예. 요즘 만나고 있는 익산 시민들의 고통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택시 기사들 요새 회사 택시 월급 50만 원입니다. 어느 사진관 하루 2,500원 벌었답니다. 미용실 매출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행업 수입 0입니다. 만도기계 희망퇴직 받고 있습니다. 3,500개 요식업소 중에 1년에 1,000개가 바뀐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갔던 춘포 마을에서는 노인정이 다쳐서 2끼씩 드시던 마을 어른들이 밥을 굶고 있을까 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낭산 패석산의 심상정 대표를 모시고 갔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익산의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냐고 질타를 하시더군요. 코로나19 앞에서 경제 위기입니다. 이제 진짜 일할 사람 뽑아주십시오. 서민들 곁에서 일할 사람 뽑아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조배숙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는지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 발탁되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남 재집권의 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재집권 야욕 막아야 합니다. 민주진영 통큰 연대 해야 합니다. 힘 있는 중진 의원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진영 재집권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호남 재집권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조배숙은 익산을 위해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익산 발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익산에 힘 있는 중진 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중단 없는 익산 발전 조배숙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병도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30대 젊은 나이에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을 섬겼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일하기 전까지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0년의 기간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묵묵히 민주당에 남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국회의원의 경험, 그리고 실패의 교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국정 경험까지 모든 것을 모아서 익산 발전을 위해 쏟아붓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병도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청와대와 언제나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익산을 위해서 이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한병도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 후보 짧은 시간 쪼개서 다양한 주제, 뜨거운 토론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투표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죠.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참정권을 빼앗긴 셈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분들 몫까지 우리들이 올바로 선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자, 내일 저녁 6시 20분에는 김제 부안 선거구 총선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